백세 건강은 결국 대장과 항문에서 시작된다. 항문을 이루는 창자의 끝부분을 말하는 똥꼬.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소중한 부위 중 하나이지만 왜인지 입 밖으로 내뱉기도 어렵고 마치 치부처럼 여겨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장과 항문 건강은 우리 일상의 쾌적함은 물론 신체, 더 나아가 뇌 건강에도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 이를 위해서는 매일 아침 규칙적인 배변 활동이 필수임은 당연하다.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상쾌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화장실을 나섰던 마지막 기억이 언제였던가? 대장과 항문 건강은 면역력을 비롯한 우리 신체의 건강은 물론 일상의 쾌적함과도 직결된다. 망가진 식습관과 생활습관에서 비롯된 잘못된 배변 활동은 장과 항문 건강에 치명타를 입히며 과민성 대장증후군, 설사, 변비, 치질, 심하게는 암까지도 발생시킬 수 있다. 노화와 비만은 당연하고 장과 항문 건강이 좋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져 결국 온갖 질병에 걸리기 쉬운 몸으로 변해버리는 것이다. 오늘 영상에서는 쾌변하지 못하는 원인부터 일상을 괴롭히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뚫릴 기미도 없는 변비, 숨기고 고민하다 결국 수술대에 오르게 되는 치질, 생명을 위협하는 대장암까지 그 정체를 면밀하게 살피며 이러한 증상과 질병을 해소하기 위한 운동법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책 당신의 하루가 가벼웠으면 좋겠습니다의 본문 바로 보겠습니다. 쾌변을 부르는 바른 배변 자세 익히기. 배변이 술술 이루어지는 자세는 따로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변기 위에 앉을 때 몸을 꼿꼿이 세우는데 이 자세는 오히려 배변 활동을 방해합니다. 우리 몸은 원래 꼿꼿이 앉은 자세에서는 배변 통로가 완전히 열리지 않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구조를 살펴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앉거나 서 있을 때 직장과 항문을 고리처럼 걸어 한쪽 방향으로 꺾이게 만드는 근육이 있습니다. 바로 치골직장근입니다. 이 근육이 직장을 세게 당기는지 느슨하게 풀어주는지에 따라 각도가 달라집니다. 이 각을 항문직장각이라고 해요. 평상시에는 치골직장근이 직장을 당기고 있어 직장과 항문의 각이 90도 이하를 이룹니다. 그 덕에 대변이 흘러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죠. 반대로 치골직장근이 느슨해지면 꺾임이 사라지면서 직장과 항문이 이루는 각이 120도까지 펴집니다. 즉, 배변 통로가 일직선이 되어 대변이 한 번에 말끔히 배출될 수 있어요. 치약과 같다고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 쉬워요. 꺾어진 치약과 펴진 치약 중에 어떤 치약이 더 잘 나올까요? 생각할 것도 없이 펴진 치약입니다. 우리의 화장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각도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앞서 말한 각도를 염두에 두고 변이 미끄러지듯 잘 나오는 자세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면 직장이 상쾌하게 비워지는 느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변기에 앉아 두 다리를 45도로 벌리고 양쪽 팔꿈치를 양쪽 무릎 끝에 대세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허리가 숙여집니다. 그 상태에서 배꼽을 앞으로 내밀면 골반이 벌어지고 회음부 하강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상체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 양손은 깍지를 끼고 일어설 때 어지럽지 않도록 고개는 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세가 항문과 직장 각이 일자로 펼쳐지는 일명 쾌변을 부르는 자세입니다. 이때 발 아래 발받침대를 대는 것이 변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자세로도 이미 충분할 뿐만 아니라 발받침을 활용할 경우 오히려 옛날처럼 쪼그려 앉는 불편한 자세에 가까워집니다.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으니 참고하세요. 항문을 망가뜨리는 게으른 루틴,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습관이 있는가 하면 몸을 병들게 하는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잘못된 배설 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만들어진 잘못된 습관이 질환을 유발합니다. 특히 배변과 관련한 나쁜 습관은 장은 물론 모든 신체 건강까지 위협합니다. 사실 잘못된 습관을 알면 고칠 수 있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습관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한번 우연히 시작한 행동을 매일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잘못된 습관은 무엇일까요? 변기에 3분 이상 오래 앉아있기, 변화감을 느껴도 바로 화장실로 가지 않고 계속 참기, 변을 볼 때마다 강한 물줄기에 비데 사용하기 등이 대표적인 나쁜 습관입니다. 그중 변기에 오래 앉아있는 행동은 어느 가정을 둘러봐도 꼭 한 명은 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흔한 배변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것만큼 항문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습관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의 당신은 당신이 반복적으로 해온 행동의 합이다. 혹시 우리는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행한 나쁜 습관으로 스스로를 아프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20분은 기본이라는 분이 많습니다. 또 금방 변이 나올 것 같아서 계속 앉아있다 다 보면 20분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치질이 생길까봐 걱정되긴 하지만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시원하게 변을 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변기에 10분 정도 앉아있어도 나오다만 느낌이에요.
대변 보러 갔다 오면 늘 찝찝한 기분이 듭니다. 변기에 앉았다가 일어나 정리하기까지 거의 20분은 걸리는 것 같아요. 화장실에 다녀오고 난 직후에도 남아있는 잔변감 때문에 다시 화장실에 들어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조금만 더 앉아있으면 확실히 해소될 것 같은 느낌에 계속 앉아있다 보면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혹시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처럼 잘못된 배변 습관으로 화장실이 인내의 장소로 바뀐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인도 힘들겠지만 화장실 밖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변기를 떠나지 못하는 걸까요? 모두 하나같이 내일 쌀 똥을 미리 싸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10분, 20분 변기에 앉아서 변을 보는 사람들은 내일이나 모레 쌀 똥까지 미리 당겨서 싸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항문이 열리기만 하면 바로 나가려고 직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하행 결장에 있는 것, 다시 말해 내일이나 모레에 배출되기 위해 천천히 직장으로 내려오는 똥을 기다렸다가 내보내버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굳이 오랜 시간 변기에 앉아 내일 만나야 할 배설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쌀 똥만 싸도 충분해요. 심지어 아무것도 싸지 못했다 해도 괜찮습니다. 내일 나올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계속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이 남아있는데 그건 어떡하죠? 라고 반문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직장에 변이 있으면 15초 내에 배출되기 시작해 3분 안에 배변이 모두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때 배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느껴지는 변해감의 원인이 다른 데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시액 덩어리나 암 덩어리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과학이 약해지면서 직장 점막이 직장 아래쪽으로 밀고 내려와 똥 마려 신경을 눌러 변해감을 느끼는 경우이지요. 이때 감을 없애겠다고 변기 위에 계속 앉아있으면 혈액이 몰려 치이 더 심해질 수 있고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3분 이내 변을 보지 못하고 계속 변의 감이 느껴진다면 항문내과를 찾아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병원 진료 후 이상이 없다면 변기에서 과감히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일어서야 할 때 일어서야 항문이 건강해집니다. 변하지 못하는 뜻밖의 원인 변 참기 대변을 참는 습관은 당장 버려야 할 습관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타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하는 상황도 있지만 대부분은 습관적으로 참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절대 참아서는 안 됩니다. 신호가 오면 바로 변기에 앉아야 해요. 늘 같은 시간에 변을 보던 사람이라면 더더욱 대장과 맺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대변을 참으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습관이 변비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200cc 정도의 대변이 직장으로 내려와 그 압력에 의해 자극을 받았을 때 우리는 변이를 느껴요. 이때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배변 활동을 해야 하죠. 그런데 이때 화장실에 가지 않고 참아버리면 항문이 꽉 오므려면서 다시 대변을 위로 올려보내요. 그러면 직장 수능도 의해 직장이 이완되어 압력이 떨어져도 직장 점막에서 대변의 수분과 이온을 빨아들이며 대변이 더욱 단단해져 150cc 정도로 양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느낌도 사라집니다. 최대 400cc 아지 대변을 담을 수 있는 직장이 이런 식의 일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400cc짜리의 매우 거대하고 단단한 대변이 만들어져요. 이와 같이 딱딱한 대변을 내보내려 힘을 쓰다 보면 항문이 찢어지고 내치액도 커지게 되지요. 결국 변을 참는 습관은 변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변비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게다가 대변을 참다 보면 점점 감각이 둔해집니다. 목이 마를 때는 빠르게 물을 마셔야 하는데 습관적으로 물을 잘 마시지 않는 것과 같죠. 이들은 점차 목이 마르다는 감각에 둔해집니다. 대변을 참는 습관도 같은 원리입니다. 화장실에 하고 싶다는 신호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습관적으로 참다 보면 분명한 변해감을 느껴도 업무나 TV 시청 등 다른 일에 집중하면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점차 변해감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변해감을 느끼는 감각을 덜 느껴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대변이 꽉 차 있어도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거나 높은 압력이 가해질 때만 배변할 수 있게 됩니다. 변이감을 느꼈다면 그 즉시 화장실에 가야 합니다. 그래야 감각이 둔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변비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데가 질병을 불러올 줄이야 배변 후 비데를 사용하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어느새 가정 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하지만 변을 볼 때마다 습관적으로 비데를 사용하는 것은 항문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수압을 높여 사용하는 것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더 청결하다는 욕심에 강한 물살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자칫 항문 출혈을 일으키거나 관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강한 수압이 관을 자꾸 자극하면 관이 확확 열리며 변이 셀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압이 세면 억지로 대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강한 물줄기를 항문에 쏘면 직장 안까지 물이 들어가며 관장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직장 안에서 인공적으로 동물을 만드는 셈입니다. 그 결과 항문을 깔끔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도와는 달리 항문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항문 농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강한 물살이 항문에 묻어있는 변에 닿을 수도 있는데 여성의 경우 이렇게 오염된 물이 질 속으로 들어가면 지렴을 일으킬 수 있고 남성의 경우에는 고환 주변에 묻었을 때 곰팡이균이 생겨 가려움증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비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포기할 수 없다면 항문을 씻는 정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올바른 비데 사용법을 알아봅시다. 우선 수압을 자신의 항문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골반의 구조나 엉덩이 모양에 따라 항문이 높이가 달라요. 엉덩이에 살이 많거나 골반이 큰 사람은 항문의 위치가 높은 반면 골반이 벌어졌거나 엉덩이 살이 없는 사람은 항문의 위치가 낮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비데의 수압을 가장 약하게 낮춘 상태에서 항문에 닿을 때까지 조금씩 수압을 올려야 합니다. 그러다 항문에 물이 닿으면 수압을 조금 더 세게 올려 항문을 헹궈냅니다. 물줄기가 약해 깔끔하게 세척이 될까 의심할 수도 있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항문을 때리는 강한 물줄기가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데 사용 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필터 교체입니다. 균은 온수에서 번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정기적으로 자주 필터를 교체해 세균을 걸러내고 항상 비데 위생에 신경 써야 합니다. 배변 습관을 다시 길들이기 위해 5년 전 치질 수술을 받았던 50대 남성이 치질 재발했다 찾아왔습니다. 수술 후 한동안은 화장실 가서도 3분 이내의 변을 보고 나왔는데 1년쯤 뒤부터는 다시 예전 습관이 발동하자 화장실에 갈 때 휴대폰을 들고 가서 그런지 변을 보는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요즘엔 20분에서 30분까지는 치액이 재발한 것 같아요. 수술 부위에서 치액이 재발하는 일은 드물지만 수술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서 치액이 새로 생겨 병원에 오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이는 대부분이 환자와 같이 나쁜 배변 습관이 원인입니다. 병원에서 병을 치유할 수는 있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특히 병을 만든 나쁜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신의 손이라 불리는 명이라 할지라도 모든 병을 고치는 만병통치약을 먹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항문과 장 건강의 해답은 생활 습관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니 완벽하게 모든 습관을 바꾸려 하기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바꿔 나가보세요. 그러면 분명 좋은 습관만 남게 됩니다. 올바른 배변 습관만 잘 들려도 항문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완벽히 치유됩니다. 지금부터 항문과 장 건강을 평생 지킬 수 있는 2가지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3분 내로 배변하기와 배변 리듬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아주 쉽고 간편하게 따라할 수 있지만 효과는 매우 강력한 실천입니다. 배변하는 적정 시간 3분을 유지하려면 규칙적인 행동과 더불어 시간 전략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항문을 위해 지켜야 할 배변 시간은 3분입니다. 올바른 타이밍이라 변기에 앉은 뒤 1~2분 안에 반드시 변이 나오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3분이 다 되도록 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직장에 변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는 가짜 변의 감으로 인한 현상이지요. 이때는 과감하게 일어서야 합니다. 만약 변이 딱딱하게 굳어 배출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하니 잘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기에 앉아있는 자세를 생각해보세요. 자연스레 항문 쪽으로 피가 몰리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자세로 오래 앉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항문 주변 혈관 속에 피가 많이 모이기 때문에 혈관이 부풀고 그것이 가려질 형성하게 돼요. 그러니 배변은 3분 이내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옷을 벗고 변기에 앉아 대변을 본 뒤 옷을 입는 과정까지 포함해 5분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3분이 지났는데 조금밖에 싸지 못했다면 그래도 무조건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3분간 배변하는 습관을 1~2주 반복하면 그 다음부터는 3분 안에 대변이 알아서 배출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배변 시간 3분을 공식처럼 몸에 익혀야 합니다. 화장실에서 10분에서 20분 이상 앉아있는 이들을 보면 대개 휴대폰이나 책을 들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습관은 치질과 변비를 불러오는 주범입니다. 변을 보러 화장실에 들어갈 때에는 배변 활동에만 집중해야 장과 항문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아침 식사 후 화장실로 배변 리듬 만들기 아침마다 쾌변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변비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입 모아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화장실 트레이닝으로 배변 리듬을 만들면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 장 운동도 느려집니다. 그렇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속도만 느릴 뿐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먹었던 음식물을 소화 흡수한 뒤 수축 운동을 통해 음식물 찌꺼기를 항문 쪽으로 천천히 밀어내 배변을 준비하지요. 이 활동을 계속하다 보면 장 운동이 자극을 받아 활성화되는 때가 있어요. 장이 본래의 기능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스위치가 탁 켜지는 순간이죠. 아침에 눈을 뜰 때 위에 음식물이 들어갈 때, 위에서 소화된 음식물이 소장으로 내려가기 위해 닫혀있던 괄약근이 열릴 때 장 운동이 각성합니다. 이 3가지 경우가 합쳐지는 순간이 배변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바로 아침 식사 후 30분에서 60분 사이입니다. 이 시간을 배변 타임으로 정하세요.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3분간 변기에 앉아요. 배변하고 싶은 느낌이 없거나 변비가 있어도 한결같이 앉아 있다 보면 어느새 배변 리듬이 생겨 순조로운 배변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가장 좋은 배변 리듬은 아침 식사 후 30분이면 출근 준비나 다른 일정으로 여의치 않다면 저녁 퇴근 후로 설정해도 좋습니다. 퇴근 후 저녁을 먹고 샤워하기 직전을 배변하는 시간으로 정하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이 이완되어 배변이 잘 돼요. 장운동이 활발한 아침 식사 후 30분과 저녁에 샤워하기 전 2시간을 모두 배변 시간으로 습관을 들인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제가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배변 리듬입니다. 늘 같은 시간에 배변하는 습관은 장과 항문이 건강해지는 첫걸음입니다. 변비 탈출의 구세주가 될 수 있어요. 1주에서 2주만 노력해봅시다. 아침마다 쾌변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의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오늘 읽어드릴 책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에 있으니 이 책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결국 대장과 항문에서 시작된다. 항문을 이루는 창자의 끝부분을 말하는 똥꼬.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소중한 부위 중 하나이지만 왜인지 입 밖으로 내뱉기도 어렵고 마치 치부처럼 여겨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장과 항문 건강은 우리 일상의 쾌적함은 물론 신체, 더 나아가 뇌 건강에도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 이를 위해서는 매일 아침 규칙적인 배변 활동이 필수임은 당연하다.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상쾌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화장실을 나섰던 마지막 기억이 언제였던가? 대장과 항문 건강은 면역력을 비롯한 우리 신체의 건강은 물론 일상의 쾌적함과도 직결된다. 망가진 식습관과 생활습관에서 비롯된 잘못된 배변 활동은 장과 항문 건강에 치명타를 입히며 과민성 대장증후군, 설사, 변비, 치질, 심하게는 암까지도 발생시킬 수 있다. 노화와 비만은 당연하고 장과 항문 건강이 좋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져 결국 온갖 질병에 걸리기 쉬운 몸으로 변해버리는 것이다. 오늘 영상에서는 쾌변하지 못하는 원인부터 일상을 괴롭히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뚫릴 기미도 없는 변비, 숨기고 고민하다 결국 수술대에 오르게 되는 치질, 생명을 위협하는 대장암까지 그 정체를 면밀하게 살피며 이러한 증상과 질병을 해소하기 위한 운동법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책 당신의 하루가 가벼웠으면 좋겠습니다의 본문 바로 보겠습니다. 쾌변을 부르는 바른 배변 자세 익히기. 배변이 술술 이루어지는 자세는 따로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변기 위에 앉을 때 몸을 꼿꼿이 세우는데 이 자세는 오히려 배변 활동을 방해합니다. 우리 몸은 원래 꼿꼿이 앉은 자세에서는 배변 통로가 완전히 열리지 않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구조를 살펴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앉거나 서 있을 때 직장과 항문을 고리처럼 걸어 한쪽 방향으로 꺾이게 만드는 근육이 있습니다. 바로 치골직장근입니다. 이 근육이 직장을 세게 당기는지 느슨하게 풀어주는지에 따라 각도가 달라집니다. 이 각을 항문직장 각이라고 해요. 평상시에는 치골직장근이 직장을 당기고 있어 직장과 항문의 각이 90도 이하를 이룹니다. 그 덕에 대변이 흘러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죠. 반대로 치골직장근이 느슨해지면 꺾임이 사라지면서 직장과 항문이 이루는 각이 120도까지 펴집니다. 즉, 배변 통로가 일직선이 되어 대변이 한 번에 말끔히 배출될 수 있어요. 치약과 같다고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 쉬워요. 꺾어진 치약과 펴진 치약 중에 어떤 치약이 더 잘 나올까요? 생각할 것도 없이 펴진 치약입니다. 우리의 화장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각도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앞서 말한 각도를 염두에 두고 변이 미끄러지듯 잘 나오는 자세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면 직장이 상쾌하게 비워지는 느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변기에 앉아 두 다리를 45도로 벌리고 양쪽 팔꿈치를 양쪽 무릎 끝에 대세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허리가 숙여집니다. 그 상태에서 배꼽을 앞으로 내밀면 골반이 벌어지고 회음부 하강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상체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 양손은 깍지를 끼고 일어설 때 어지럽지 않도록 고개는 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세가 항문과 직장 각이 일자로 펼쳐지는 일명 쾌변을 부르는 자세입니다. 이때 발 아래 발받침대를 대는 것이 변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자세로도 이미 충분할 뿐만 아니라 발받침을 활용할 경우 오히려 옛날처럼 쪼그려 앉는 불편한 자세에 가까워집니다.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으니 참고하세요. 항문을 망가뜨리는 게으른 루틴,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습관이 있는가 하면 몸을 병들게 하는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잘못된 배설 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만들어진 잘못된 습관이 질환을 유발합니다. 특히 배변과 관련한 나쁜 습관은 장은 물론 모든 신체 건강까지 위협합니다. 사실 잘못된 습관을 알면 고칠 수 있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습관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한번 우연히 시작한 행동을 매일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잘못된 습관은 무엇일까요? 변기에 3분 이상 오래 앉아있기, 변화감을 느껴도 바로 화장실로 가지 않고 계속 참기, 변을 볼 때마다 강한 물줄기에 비데 사용하기 등이 대표적인 나쁜 습관입니다. 그중 변기에 오래 앉아있는 행동은 어느 가정을 둘러봐도 꼭 한 명은 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흔한 배변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것만큼 학문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습관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의 당신은 당신이 반복적으로 해온 행동의 합이다. 혹시 우리는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행한 나쁜 습관으로 스스로를 아프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20분은 기본이라는 분이 많습니다. 또 금방 변이 나올 것 같아서 계속 앉아있다 다 보면 20분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치질이 생길까봐 걱정되긴 하지만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시원하게 변을 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변기에 10분 정도 앉아있어도 나오다만 느낌이에요. 대변 보러 갔다 오면 늘 찝찝한 기분이 듭니다. 변기에 앉았다가 일어나 정리하기까지 거의 20분은 걸리는 것 같아요. 화장실에 다녀오고 난 직후에도 남아있는 잔변감 때문에 다시 화장실에 들어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조금만 더 앉아있으면 확실히 해소될 것 같은 느낌에 계속 앉아있다 보면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혹시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처럼 잘못된 배변 습관으로 화장실이 인내의 장소로 바뀐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인도 힘들겠지만 화장실 밖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변기를 떠나지 못하는 걸까요? 모두 하나같이 내일 쌀 똥을 미리 싸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10분, 20분 변기에 앉아서 변을 보는 사람들은 내일이나 모레 쌀 똥까지 미리 당겨서 싸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항문이 열리기만 하면 바로 나가려고 직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하행 결장에 있는 것, 다시 말해 내일이나 모레에 배출되기 위해 천천히 직장으로 내려오는 똥을 기다렸다가 내보내버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굳이 오랜 시간 변기에 앉아 내일 만나야 할 배설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쌀 똥만 싸도 충분해요. 심지어 아무것도 싸지 못했다 해도 괜찮습니다. 내일 나올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계속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이 남아있는데 그건 어떡하죠? 라고 반문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직장에 변이 있으면 15초 내에 배출되기 시작해 3분 안에 배변이 모두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때 배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느껴지는 변해감의 원인이 다른 데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시액 덩어리나 암 덩어리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과학이 약해지면서 직장 점막이 직장 아래쪽으로 밀고 내려와 똥 마려 신경을 눌러 변해감을 느끼는 경우이지요. 이때 감을 없애겠다고 변기 위에 계속 앉아있으면 혈액이 몰려 치액이 더 심해질 수 있고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3분 이내 변을 보지 못하고 계속 변의 감이 느껴진다면 항문내과를 찾아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병원 진료 후 이상이 없다면 변기에서 과감히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일어서야 할 때 일어서야 항문이 건강해집니다. 변하지 못하는 뜻밖의 원인 변 참기 대변을 참는 습관은 당장 버려야 할 습관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타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하는 상황도 있지만 대부분은 습관적으로 참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절대 참아서는 안 됩니다. 신호가 오면 바로 변기에 앉아야 해요. 늘 같은 시간에 변을 보던 사람이라면 더더욱 대장과 맺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대변을 참으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습관이 변비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200cc 정도의 대변이 직장으로 내려와 그 압력에 의해 자극을 받았을 때 우리는 변이를 느껴요. 이때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배변 활동을 해야 하죠. 그런데 이때 화장실에 가지 않고 참아버리면 항문이 꽉 오므려면서 다시 대변을 위로 올려보내요. 그러면 직장 수능도 의해 직장이 이완되어 압력이 떨어져도 직장 점막에서 대변의 수분과 이온을 빨아들이며 대변이 더욱 단단해져 150cc 정도로 양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느낌도 사라집니다. 최대 400cc 아지 대변을 담을 수 있는 직장이 이런 식의 일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400cc짜리의 매우 거대하고 단단한 대변이 만들어져요. 이와 같이 딱딱한 대변을 내보내려 힘을 쓰다 보면 항문이 찢어지고 내치도 커지게 되지요. 결국 변을 참는 습관은 변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변비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게다가 대변을 참다 보면 점점 감각이 둔해집니다. 목이 마를 때는 빠르게 물을 마셔야 하는데 습관적으로 물을 잘 마시지 않는 것과 같죠. 이들은 점차 목이 마르다는 감각에 둔해집니다. 대변을 참는 습관도 같은 원리입니다. 화장실에 하고 싶다는 신호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습관적으로 참다 보면 분명한 변해감을 느껴도 업무나 TV 시청 등 다른 일에 집중하면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점차 변해감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변해감을 느끼는 감각을 덜 느껴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대변이 꽉 차 있어도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거나 높은 압력이 가해질 때만 배변할 수 있게 됩니다. 변이감을 느꼈다면 그 즉시 화장실에 가야 합니다. 그래야 감각이 둔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변비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데가 질병을 불러올 줄이야. 배변 후 비데를 사용하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어느새 가정 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하지만 변을 볼 때마다 습관적으로 비데를 사용하는 것은 항문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수압을 높여 사용하는 것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더 청결하다는 욕심에 강한 물살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자칫 항문 출혈을 일으키거나 관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강한 수압이 관을 자꾸 자극하면 관이 확확 열리며 변이 셀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압이 세면 억지로 대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강한 물줄기를 항문에 쏘면 직장 안까지 물이 들어가며 관장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직장 안에서 인공적으로 동물을 만드는 셈입니다. 그 결과 항문을 깔끔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도와는 달리 항문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항문 농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강한 물살이 항문에 묻어있는 변에 닿을 수도 있는데 여성의 경우 이렇게 오염된 물이 질 속으로 들어가면 지렴을 일으킬 수 있고 남성의 경우에는 고환 주변에 묻었을 때 곰팡이균이 생겨 가려움증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비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포기할 수 없다면 항문을 씻는 정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올바른 비데 사용법을 알아봅시다. 우선 수압을 자신의 항문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골반의 구조나 엉덩이 모양에 따라 항문이 높이가 달라요. 엉덩이에 살이 많거나 골반이 큰 사람은 항문의 위치가 높은 반면 골반이 벌어졌거나 엉덩이 살이 없는 사람은 항문의 위치가 낮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비데의 수압을 가장 약하게 낮춘 상태에서 항문에 닿을 때까지 조금씩 수압을 올려야 합니다. 그러다 항문에 물이 닿으면 수압을 조금 더 세게 올려 항문을 헹궈냅니다. 물줄기가 약해 깔끔하게 세척이 될까 의심할 수도 있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항문을 때리는 강한 물줄기가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데 사용 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필터 교체입니다. 균은 온수에서 번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정기적으로 자주 필터를 교체해 세균을 걸러내고 항상 비데 위생에 신경 써야 합니다. 배변 습관을 다시 길들이기 위해 5년 전 치질 수술을 받았던 50대 남성이 치질 재발했다 찾아왔습니다. 수술 후 한동안은 화장실 가서도 3분 이내에 변을 보고 나왔는데 1년쯤 뒤부터는 다시 예전 습관이 발동하자 화장실에 갈 때 휴대폰을 들고 가서 그런지 변을 보는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요즘엔 20분에서 30분까지는 치액이 재발한 것 같아요. 수술 부위에서 치액이 재발하는 일은 드물지만 수술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서 치액이 새로 생겨 병원에 오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이는 대부분이 환자와 같이 나쁜 배변 습관이 원인입니다. 병원에서 병을 치유할 수는 있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특히 병을 만든 나쁜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신의 손이라 불리는 명이라 할지라도 모든 병을 고치는 만병통치약을 먹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항문과 장 건강의 해답은 생활 습관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니 완벽하게 모든 습관을 바꾸려 하기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바꿔 나가보세요. 그러면 분명 좋은 습관만 남게 됩니다. 올바른 배변 습관만 잘 들려도 항문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완벽히 치유됩니다. 지금부터 항문과 장 건강을 평생 지킬 수 있는 2가지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3분 내로 배변하기와 배변 리듬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아주 쉽고 간편하게 따라할 수 있지만 효과는 매우 강력한 실천입니다. 배변하는 적정 시간 3분을 유지하려면 규칙적인 행동과 더불어 시간 전략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항문을 위해 지켜야 할 배변 시간은 3분입니다. 올바른 타이밍이라 변기에 앉은 뒤 1, 2분 안에 반드시 변이 나오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3분이 다 되도록 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직장에 변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는 가짜 변의 감으로 인한 현상이지요. 이때는 과감하게 일어서야 합니다. 만약 변이 딱딱하게 굳어 배출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하니 잘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기에 앉아있는 자세를 생각해보세요. 자연스레 항문 쪽으로 피가 몰리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자세로 오래 앉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항문 주변 혈관 속에 피가 많이 모이기 때문에 혈관이 부풀고 그것이 가려질 형성하게 돼요. 그러니 배변은 3분 이내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옷을 벗고 변기에 앉아 대변을 본 뒤 옷을 입는 과정까지 포함해 5분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3분이 지났는데 조금밖에 싸지 못했다면 그래도 무조건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3분간 배변하는 습관을 1~2주 반복하면 그 다음부터는 3분 안에 대변이 알아서 배출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배변 시간 3분을 공식처럼 몸에 익혀야 합니다. 화장실에서 10분에서 20분 이상 앉아있는 이들을 보면 대개 휴대폰이나 책을 들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습관은 치질과 변비를 불러오는 주범입니다. 변을 보러 화장실에 들어갈 때에는 배변 활동에만 집중해야 장과 항문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아침 식사 후 화장실로 배변 리듬 만들기. 아침마다 쾌변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변비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입 모아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화장실 트레이닝으로 배변 리듬을 만들면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 장 운동도 느려집니다. 그렇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속도만 느릴 뿐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먹었던 음식물을 소화 흡수한 뒤 수축 운동을 통해 음식물 찌꺼기를 항문 쪽으로 천천히 밀어내 배변을 준비하지요. 이 활동을 계속하다 보면 장 운동이 자극을 받아 활성화되는 때가 있어요. 장이 본래의 기능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스위치가 탁 켜지는 순간이죠. 아침에 눈을 뜰 때 위에 음식물이 들어갈 때, 위에서 소화된 음식물이 소장으로 내려가기 위해 닫혀있던 괄약근이 열릴 때 장 운동이 각성합니다. 이 세 가지 경우가 합쳐지는 순간이 배변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바로 아침 식사 후 30분에서 60분 사이입니다. 이 시간을 배변 타임으로 정하세요.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3분간 변기에 앉아요. 배변하고 싶은 느낌이 없거나 변비가 있어도 한결같이 앉아 있다 보면 어느새 배변 리듬이 생겨 순조로운 배변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가장 좋은 배변 리듬은 아침 식사 후 30분이면 출근 준비나 다른 일정으로 여의치 않다면 저녁 퇴근 후로 설정해도 좋습니다. 퇴근 후 저녁을 먹고 샤워하기 직전을 배변하는 시간으로 정하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이 이완되어 배변이 잘 돼요. 장운동이 활발한 아침 식사 후 30분과 저녁에 샤워하기 전 2시간을 모두 배변 시간으로 습관을 들인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제가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배변 리듬입니다. 늘 같은 시간에 배변하는 습관은 장과 항문이 건강해지는 첫걸음입니다. 변비 탈출의 구세주가 될 수 있어요. 1주에서 2주만 노력해봅시다. 아침마다 쾌변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의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오늘 읽어드릴 책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에 있으니 이 책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